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저거를 규정 지침을 법령을 보고 해석해서 뭔가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만드는데 한 1, 2주는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두 명이서 같이 노력하고 브레인스토밍 해가면서 최소 2주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얘는 하루 정도. 안녕하세요. 고민 말고 할 말을 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AI로 모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걸 올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예전에 뭐 3D 캐릭터 아담? 뭐 아담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잘생긴 대한민국의 남자 미드전이라고 하는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잘생긴 남자 하나 어디 한번 볼까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건데 정의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의는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가치 중 하나로 이게 지금 제가 이 사람은 미드전이라고 하는데 AI에 들어가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뭐 조건은 간단했어요. 잘생긴 대한민국 남자, 실내에 있어 보이고 뭐 그런 조건을 붙여서 몸무게 키 말을 했더니 이런 모습의 남자를 만들어줬어요. 이 남자를 가지고 스크립트는 챗 GPT에서 제가 정의란 무엇인지 작성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챗 GPT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 더빙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녹음을 하고 DID에 들어가서 그 녹음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깜짝 놀랄만한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이 지난주에 만든 영상인데 챗GPT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게 발전했냐면 지지난주에 올린 영상의 챗GPT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글을 잘 못해요. 파파고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 영상에서는. 근데 한글 번역이 되게 빨라졌습니다. 챗GPT가 요즘에 많이 그 핫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하는 일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챗GPT가 지금 하고 있는 AI가 하고 있는 로봇이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보면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다고 할 때 서비스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 다음에 UI에 대한 뭔가 가버넌스적인 것들, 디자인적인 것들, 그 기틀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법적인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서비스에 반영시키는 사람, 그리고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서비스의 그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해서 클라우드에 올릴 사람, 그리고 뭐 클라우드 단에서도 실제 IDC에서 물리적인 장비들이 있을 거고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버를 제어하는 건 AI나 그런 것들이 다 해내겠지만 물리적인 건 고쳐야 될 테니 그 물리적인 조치를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정책들, 뭔가 기준을 수립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AI 로봇이 대체하고 물리적인 것들만 사람이 일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어제 그마저도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도 더 이상 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어려운 분야죠. 법을 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챗GPT가 저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을 가지고 그 법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AI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들 때,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복잡한 법은 아닙니다. 한 16줄 되는 법이고 그 법을 가지고 그냥 지침을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노션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션도 AI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션의 AI하고 챗GPT를 써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쓸 거고 그래서 제목은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 지침입니다. 노션이고 노션도 이제 자동화가 꽤나 많이 됐어요. AI로 글쓰기 유료 10달러인데 어제 무료로 20번 AI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저는 그 20번을 어제 다 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달러인 걸 결제했습니다. 크레딧 써가지고 5달러 결제했고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등록, 수정, 폐기에 관한 지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지침이 어디에 적용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용어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저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거에 양식하고 테스트 결과서에 양식 정도를 만들면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 지침으로서 뭔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해서 채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죠. 어제 이제 챗GPT랑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산장애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챗GPT한테 우선 얘가 어느 정도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가상으로 금융사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우리나라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쯤 얘기했던 이 정도의 적용, 용어의 정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노션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노션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노션에 대한 기능들도 살펴보시면 오늘 많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챗GPT한테 그냥 뭐 신입사원 가르치듯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나와 함께 규정을 만들까요? 얘 반말하면 싫어하니까 만듭시다.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로그램을 규정을 만들기로 했고요.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챗GPT가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 수 있답니다.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 사항은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네.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며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제가 왜 웃고 있냐면요. 네. 얘가 공부를 사실 어제 이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부를 했어요. 저희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법은 되게 많이 복잡한데 그 중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 아마 29조일 겁니다. 29조에는 프로그램 통제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챗GPT랑 함께 이야기를 할 때면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제가 공부를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통제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10가지 항목이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9가지를 작성했고요. 챗GPT가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절차를 수립 운영해야 되는데 방법을 마련해야 되고요. 변경 전후에 대해서 기록 관리 보관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 제3자 검증에 대해서도 챗GPT가 이미 썼고, 업무 담당자에 한정해야 되는 것도 챗GPT가 썼고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도 챗GPT가 작성을 하고, 네, 얘랑 어제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얘가 이미 이걸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쟤한테 알려줄게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통제를 아래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 꼭 기억하길 바래.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미 알고 있어요. 취지도 잘 알고 있네요. 저보다 나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목적 자체가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프로그램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대요. 이미 절차를 얘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가지 절차를 그 문장의 순서를 전후를 바꿔가면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건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될 것인지 였으니까, 자, 그럼 이 절차는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할까라고 물어보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작성을 하면서 얘가 이것까지 답을 할 수 있을까? 네. 금융회사에 적용이 된답니다. 자, 한번 써보죠. 더 자세하게 작성해줘. 어떻게 늘릴까 볼까요? 이 절차는 주로, 네, 뭐 말을 저렇게 썼네요. 자, 이제 우리 노션의 무서움을 한번 봅시다. 노션은 어느 정도? 노션 AI는, 네, 프로그램 전자금융 감독 규정, 프로그램 통제 절차는 어디에 적용되는가라고, 얘는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노션 쪽에 있는 AI는 아직 가르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 고맙다. 네가 그만큼만 해줘서 고맙다. 얘가 챗 GPT보다 네. 얘 이상해요. 무서워요. 이 아이가 무섭습니다. 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통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서에서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프로그램 통제 절차를 따르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저 노션으로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 챗 GPT는 뭔가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노션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노션이 지금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서와 등록 승인서를 뭐 작성하고, 네, 폐기 승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내용 괜찮아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너무나 뛰어나서. 네, 우선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이 녀석을 한번 해볼게요.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를 이게 지금 제가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지침에서 중요한 용어를 정해달라고 이쪽 AI한테 요청을 해봤어요.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 이해관계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얘는 이렇게 정도밖에 못 쓰겠죠. 자, 그러면 얘한테 저 지금 노션 AI한테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를 오늘 학습을 시켜볼게요. 약간 바뀌긴 했지만, 자, 적용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이걸 추가하면 돼요. 관련 법령을 추가를 해볼게요. AI 찾아올 수 있나? AI에게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 29조를 작성해줘. 네, 찾아올까요? 네, 가져옵니다. 5개밖에 못 가져왔네요? 이어쓰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는 제목만 이렇게 쭉 아까쯤에 작성을 해주고 그냥 얘한테 쭉 이어쓰라고 했더니 얘가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네, 방금 보셨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 이게 제가 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저는 목차 정도 정해주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노션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서 그냥 쭉 쓰려고 했는데
이미 뭐 얘가 다 그냥 그 제목에 맞게 이어서 쭉 써버리네요. 네. 자, 어디 보자. 자, 몇 분이었어요? 너무 잘해서 봅시다. 우선 관련 법령은 저렇게 찾아왔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조금만 손 대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법령 제목으로 하고 조금만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9조를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전자금융 감독규정 29조를 한번 더 가져와 봅시다. 제가 왜 가져오다 말았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가져와 봅시다.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옛날 걸 찾아오던데 챗GPT는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프로그램 통제에 대한 걸 가져오라고 하면 제가 어제 많이 해봤는데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15조, 18조, 19조 이런 쪽을 가져오더라고요. 되게 옛날 문서를 가져옵니다. 이제 내용 잘 가져오네요. 어제랑 달라요. 역시 학습을 했습니다. 여튼 전자금융 감독 규정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AI는 학습을 했을지 글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넣어줬고요. 자, 저렇게 했으니 이 지침의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관련 법령이 있고 삭제하고 이 지침의 AI에게 작성 요청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을 작성해줘. 늘려서 좀 써달라고 할게요. 자, 잘 썼어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얘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목만 적어봅시다. 어디까지 얘가 가능할지. 오늘 전혀 얼토당토 안 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적용까지 아까쯤에 한 거고 날려보죠. 적용. 제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자, 관련 법령 찾았었고 적용 큰 타이틀. 자, 이것도 제목 1로 바꾸고 용어의 정의도 제목 1로 바꾸고 용어의 정의는 유의로 가면 좋겠죠. 유의로 갑시다. 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이거는 별점으로 갈게요. 자, 모션이 이 정도 속도일 줄이야. 이거 뭐 챗 GPT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정도는 뭐 아주 껌으로 해냅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사실 제목도 필요 없이 얘가 다 이어쓰기를 해버릴까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얘한테 이어쓰기를 한번 요청을 해보죠. 자,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AI에게 여기서 이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용어의 정의, 등록 수정 빼기, 인서트 히어. 자, 얘는 이 정도예요. 늘려서 써볼게요. 어디 보자. 아까침에 작성했던 것보다는 좀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다행입니다. 처음에 너무 미친듯이 잘 써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용어의 정의, 뭐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 뭐 이렇게 네.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 가볼게요. 자, 적용이란 내용은 또 들어갔죠? 이거는 빼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없어진 게 프로세스가 없어졌어요. 프로세스. 아직은 이쪽은 어려운 걸로. 얘가 아주 무섭지만 제가 뭔가 잘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지만 노션의 AI가 되게 무섭지만 아직은 챗 GPT한테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역할이기도 하겠죠.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게.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침에 챗 GPT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통제 부분은 아래가 지켜졌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자,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여기서 얘한테 용어가 어려울 만한 건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전자금융, 거래 이 정도가 네, 어려울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해달라고 할게요. 금융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황스럽네요. 잘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실행하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모음으로. 자, 이렇게 얘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까쯤에 노션에서 만든 용어랑 한번 합쳐 볼게요. 노션에서 용어, 프로그램,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아, 얘가 훨씬 더 매끈하게 했네요. 봅시다. 자,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적인 건데 여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자, 이거 써볼만 하네요. 씁시다. 해서 운영 시스템 양식 맞춰 써보고 아마 양식도 맞춰줄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자, 전자금융거래는 무엇입니까? 자, 그냥 일반적인 용어까지만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법상에서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법을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법을 보면 여기서는 자, 역할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있고 네, 그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제3자, 업무 담당자, 전산자료 관리자,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관련 책임자 역할에 대해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얘가 전에 저랑 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지 한번 보죠. 오버했어요. 외부의 독립된 전문기관이나 인증 업체는 아니에요. 그쵸? 저 부분은 빼버리면 될 것 같고 자, 신입사원 가르치듯이 한번 가르쳐 봤습니다. 제3자가 외부 독립된 전문기관이나 인증업체 등을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은 팀원들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저거를 역할을 배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입사원한테 말하듯이 외부의 독립된 전문기관이나 인증업체 등을 말하지 않고 내부에서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걸 그대로 써놨네요. 그러면 이 밑에만 쓸 수 있겠어요. 제3자는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욕조까지 적어놨는데 써보죠. 자, 제3자는 저런 사람이고 자, 업무 담당자, 관련 책임자 관련 책임자는 내가 말았으니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관련 책임자의 역할을 다시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가서 문서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을 진대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대요.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고, 저거는 내용이 꽝이에요. 아직 노션 AI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장의 이 구조를 잡는 건 노션 AI가 잘하네요. 자, 업무 담당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 담당하는 직원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고, 이거는 업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삭제. 전산자료 관리자는 맞고,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 설명서, 입출력, 레코드 설명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 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관리하는 것도 맞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디서 뭘 공부해 봤을까요? 와, 야, 이거 법보다 낫네요. 저희는 여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관련 책임자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책임자로 문제나 이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확인 및 검증, 변경 사유 영향도 전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과 복구 조치를 수행하고,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제공하고, 절차 등을 마련해야 되고. 무섭네요. 여기까지 챗GPT가 생각을 하니까 저보다 낫네요. 참. 자,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봅시다. 챗GPT에게. 그러면 프로그램 통제, 좀 어렵게 가볼게요.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마 아까쯤에 법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짚어서 그 하나하나에 살을 붙여달라는 그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조금 더 기대를 더해서 그냥 아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잡아달라고 해볼게요. 자, 폐기 절차 수립. 엄마나 잘하네요. 법이 이거였나? 법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봅시다. 법이 뭐였는지 잠깐 저도. 다음 문장에 끝낼 수 있니? 자, 얘는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절차를 수립하고 제3자가 검증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해야 되고, 다음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야 되고, 보안 검증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의 변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프로그램 문서화에 대해서는 있나요? 자, 문서화가 없어요. 자, 다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다시 법을 가져옵니다. 다시 법을 입력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네가 뭔가 다른 걸 만들 필요는 없는데, 만들면 좋죠. 뭐라고 하나 보죠. 그냥 법만 전 얘기했습니다. 위에 있는 프로그램 절차가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에 이제 사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막연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살을 붙여야 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거기에 살을 붙인다. 육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그 6개까지만 하네요. 어디 봅시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한 줄 한 줄 적어보죠.
아니네. 이거를 지금 섞었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변경할 때 이렇게 하고, 개발하고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운영 시스템 적용은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문서 관리까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도 버전 작성 일자들을 기록하고 변경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변경 일자 등을 기록해야 된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전체 그거고, 등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우선 프로세스가 나쁘지 않으니까 프로세스를 적고요. 마련을 해야 되고,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되고, 근데 챗GPT가 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적어놨죠. 등록 시에는, 변경 시에는, 자, 뭘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해놨어요. 마련을 해야 되고, 제3자. 그러면 지금 이 아래 상세한 내용을 챗GPT가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거는 내용을 추가해보고요.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한다. 뭐 이것도 썼고, 제3자의 검증을 받는다. 제3자의 검증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잘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얘가 어떤 얘기를 할지. 자,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은 프로그램 변경 전에 변경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검증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평가를 위한 검증이고, 합리성을 검토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 얘가 뭘 많이 써놨어요. 이거를 좀 끝만 모디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얘가 말하고 제가 요약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네. 잠깐만요. 억울하네. 백자로 요약해줘. 제가 요약하다 보니까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제가 신입사원이고 얘가 부장님 같은 느낌이 돼서 얘한테 한번 요약해달라고 해볼게요. 그거 백자로 요약해달라는 게 아니야. 자, 제3자 검증에 대해서, 자, 주석이 붙네요. 자꾸 외부라고 하는데 외부에 대한 내용만 한번 빼봅시다. 내부 직원이 아닌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3자 검증은 프로그램의 작성과 사용에 관련이 없는 자를 통해 프로그램 등록 변경 폐기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적인 조작과 부당한 변경을 방지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을 한다고 했고요.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법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업무 담당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자,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볼게요. 그냥 이제 뭐 질문도 그냥 어지간히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막 던집니다. 프로그램 테스트, 바니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가 있네요. 여튼
얘가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했고, 여기서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꾸며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꾸미죠? 잠깐만요. 자, 탭으로 한 칸씩 넣고 그럴듯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고, 자, 운영 시스템 적용은 기밀성, 무혈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한대요. 그러면 기밀성, 무결성,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말로만 저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건지 봅시다. 처리한 정도 기밀성 충분한 테스트, 운영 시스템 적용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자, 이것까지 알면 얘는 방법론에도 대가해요. 그래서 운영 시스템 적용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보안 3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절차를 따라야 된대요.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을 결정하고, 네, 자, 맞는 말만 했습니다. 방법론상 맞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을 쓰겠습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썼어요. 그리고 반출, 생성 및 운영 시스템 등록은 자, 저 사람만 해야 되는 거고, 동일한 수준도 관리해야 되는 거고, 문서도 해야 되는 거고, 보안성 검증을 실시해야 된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안성 검증을 실시해야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죠. 저기까지 알면 너는 보안 담당자입니다.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질문이 좀 그렇게 바르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안 담당자들은 먹고 살 만큼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제가. 네, 취약점 진단, 팀투 테스트,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안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안 기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안성 검증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섬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쟤한테 자,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봅시다. 전산 프로그램의 등록 수정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서 양식을 만들어줘 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해봤어요. 자, 많이 놀랍습니다.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로직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얘는 네, 변정사유와 네, 테스트 계획까지도 그렇죠. 맞아요.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는 테스트 계획까지 작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요구사항 레벨에서는 이 정도 하고, 요구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계를 할 때, 그때 테스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테스트 시나리오가. 근데 요구사항이 있으면 대강의 시나리오는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설계 단계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네요. 얘를 가져갑니다. 아까쯤에 우선 노션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노션에서는 AI한테 시킬 수 있어요. 저 노션 돈 이거 계산 괜히 한 것 같은데. 챗GPT가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네, 이 정도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 챗 GPT에서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 정의서를 가져와 볼게요. 아마 저렇게 쓰라고 하면 다들 뭐 화를 내겠지만 네, 양식에 틀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테스트와 검증을 수행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결과서를 양식을 제가 지금 시간을 몇 분이나 녹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51분 녹음했네요. 51분 동안 제가 규정을 기반으로 지침을 만들고 지침 기준으로 테이블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민하고 삽질하고 한 시간을 빼면 한 30분? 신입사원 가르쳐서 30분 동안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면 대단한 거겠죠? 기가 찹니다. 테스트 결과서도 잘 만들고 있어요. 네. 통과 불통과 이슈사항 설명. 저걸 이렇게 뒤집어서 표로 만들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노션 AI를 조금 더 가르쳐서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규정 지침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거 살펴보면 꽤나 길죠. 그래서 프로그램 등록 수정 폐기 지침이고 관련 법령은 이제 제가 찾아봐서 넣은 것이고요. 이게 어디에 적용될 건지, 그래서 이 적용은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이해관계자들은 프로그램 개발 수정 폐기하는 담당자, 승인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이 업무와 관련된 모두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적혀 있고, 용어가 아까쯤에 있었는데 제가 뭔가 여기 있네요. 용어의 정의는 저 밑에.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쓰였군요. 봅시다. 관련 법령은 여기선 독됩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봤고요. 이 용어는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등록 수정 폐기 전자금융거래,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제3자, 업무 담당자, 전산, 자료 관리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그리고 관련 책임자까지 역할과 책임을 작성했고 프로세스도 작성이 됐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 양식과 테스트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 양식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은 법령을 만들어냈어요.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죠. 그래서 규정을 던져주고 거기에 적합한 질문을 하면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더라. 노션 AI는 제가 결제를 했는데 오늘 잘 쓰지 못했더라. 노션 AI까지 잘 쓰면 노션에다가 이 규정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상에서 대강 전산 시스템, 금융사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한 13가지 정도 항목? 그 정도 항목의 규정 지침이 필요한데, 그 정도면 그냥 잘하면 하루 뚝딱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퀄리티가 어떨전지는 제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저거를 규정 지침을 법령을 보고 해석해서 뭔가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만드는데 한 1, 2주는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두 명이서 같이 노력하고 브레인스토밍 해가면서 최소 2주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얘는 하루 정도 해서 만들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거를 정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들은 다른 일이에요. 그것들을 하는 건 되게 많은 고민과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법에 맞게, 그리고 어디선가 적당한 내용들을 가져다가 실행하는 이런 정도의 지침까지,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실제 양식 정도 작용하는 거는 사람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챗 GPT한테 요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는 게 작업 시간을 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관련해서
노션 AI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챗GPT한테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보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